숨겨진 이야기 똥도 약이 된다. 김순덕 아주머니의 비밀 처방. 사람은 고통 앞에서 어디까지 내몰릴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공장 근처에서 일하던 김순덕 아주머니. 그분은 늘 허리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앉아도 아프고 서 있어도 힘들고 한숨과 신음이 하루의 절반을 차지하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가봤자 돈만 쓰고 소용없다는 게 이유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산 밑바깥. 그곳에서 아주머니는 볼일을 보고 나온 뜰 나무젓가락에 끼우더니 모닥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핫도그를 굽듯 불 위에서 이리저리 돌리며 균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놀라 묻는 저에게 아주머니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허리가 얼마나 아픈데 허리 안 아파본 사람은 말도 하지 마. 이게 특효약이라잖아. 그 순간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방법을 믿게 되었을까. 그날 아주머니는 몇 덩이를 불에 그을려 비닐에 싸담았습니다. 이걸로 허리가 나아야지. 그 말만 남기고 돌아가는 모습은 제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단순히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똥이 약이 된다는 기록은 인류 역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의보감에는 황룡탕이란 처방이 실려 있습니다. 어린아이 똥을 말려 장염이나 설사에 쓰던 약이었죠. 중국에서도 인분약을 해열과 해독에 썼습니다. 16세기 유럽에서는 장염 환자에게 건강한 사람의 똥을 풀어먹이는 치료법이 등장했습니다. 지금의 분변이식 FMT 치료와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농촌에서는 소똥을 종기 위에 바르고 강아지 똥이 피부병에 좋다는 속설도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똥 속의 미생물이 장내 균형을 회복시켜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순덕 아주머니의 허리는 정말 나았을까요? 아니면 결국 병원으로 향했을까요? 그 결말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저는 기억합니다. 모닥불 위에서 뜰 돌리던 그 진지한 표정, 그리고 허리 안 아파본 사람은 말하지 말라는 그 단호한 목소리. 사람은 고통 앞에서 기묘한 방법을 믿습니다. 미신과 의학, 믿음과 절박함의 경계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똥조차 약이 되었던 긴 역사처럼 김순덕 아주머니의 이야기도 제게는 하나의 은밀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숨겨진 이야기 똥도 약이 된다. 김순덕 아주머니의 비밀 처방. 사람은 고통 앞에서 어디까지 내몰릴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공장 근처에서 일하던 김순덕 아주머니. 그분은 늘 허리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앉아도 아프고 서 있어도 힘들고 한숨과 신음이 하루의 절반을 차지하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가봤자 돈만 쓰고 소용없다는 게 이유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산 밑바깥. 그곳에서 아주머니는 볼일을 보고 나온 뜰 나무젓가락에 끼우더니 모닥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핫도그를 굽듯 불 위에서 이리저리 돌리며 균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놀라 묻는 저에게 아주머니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허리가 얼마나 아픈데 허리 안 아파본 사람은 말도 하지 마. 이게 특효약이라잖아. 그 순간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방법을 믿게 되었을까. 그날 아주머니는 몇 덩이를 불에 그을려 비닐에 싸담았습니다. 이걸로 허리가 나아야지. 그 말만 남기고 돌아가는 모습은 제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단순히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똥이 약이 된다는 기록은 인류 역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의보감에는 황룡탕이란 처방이 실려 있습니다. 어린아이 똥을 말려 장염이나 설사에 쓰던 약이었죠. 중국에서도 인분약을 해열과 해독에 썼습니다. 16세기 유럽에서는 장염 환자에게 건강한 사람의 똥을 풀어먹이는 치료법이 등장했습니다. 지금의 분변이식 FMT 치료와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농촌에서는 소똥을 종기 위에 바르고 강아지 똥이 피부병에 좋다는 속설도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똥 속의 미생물이 장내 균형을 회복시켜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순덕 아주머니의 허리는 정말 나았을까요? 아니면 결국 병원으로 향했을까요? 그 결말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저는 기억합니다. 모닥불 위에서 뜰 돌리던 그 진지한 표정, 그리고 허리 안 아파 본 사람은 말하지 말라는 그 단호한 목소리. 사람은 고통 앞에서 기묘한 방법을 믿습니다. 미신과 의학, 믿음과 절박함의 경계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똥조차 약이 되었던 긴 역사처럼 김순덕 아주머니의 이야기도 제게는 하나의 은밀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